계엄과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씨 이름에 김건희의 김자도 이름이 거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건희의 건자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희한하죠. 이 기사가 굉장히 이상한 기사인데 굉장히 이상한 기사예요.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 네. 굉장히 화낼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제목이죠. 네. 기사 내용을 보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이거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네. 국무위원들 조사하면서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한덕수라든지 아니면 이상민 우리 을사육적이라고 얘기했었던 계엄 당일날 제일 먼저 왔었던 6명의 국무위원들한테 저런 얘기를 한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의 화법을 빌어보면 저거는 정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누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저 자리에서 이거 김건희 여사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리가 없잖아요. 물어봤을 리도 없고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비상계엄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오늘 술 먹으러 가야 돼, 밤에. 네. 이거는 이제 와이프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네. 그죠? 와이프도 사실은 내가 오늘 술 먹으러 가지 몰라. 네.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있다고 봅시다. 근데 계엄을 하는데 와이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왜 이거는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했겠냐는 거예요. 저거는 역으로 네. 김건희 씨가 계엄을 사실상 컨트롤 타워하고 주도했다라는 것을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도 저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비서실장도 수석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네. 김건희 씨는 화를 낼 정도로 이 문제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멘트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멘트인데요. 저거를 이제 경찰이 그대로 그냥 타이핑을 해서 저걸 문제가 아니고 언론도 네. 그대로 쓸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김건희 씨가 개입했을 것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그렇죠. 봐야 됩니다. 네. 네. 조금 뭐 국무위원들이 물어본 게 누가 물어봤냐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김건희 씨가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심리가 저기에 녹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저 정확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와이프가 자신이 개입된 것이 공개되면 굉장히 화낼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김건희 씨가 이 내란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에피소드, 예, 그걸 이제 저희가 뭐 방송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 그러니까 윤석열이 남미로 해외 순방을 가는데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다가가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남미 순방을 김건희 씨가 불참 결정한 부분들이 왜 이상한지 그때 당시 시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계속 한동훈이 그 윤석열에게 독대 좀 해주세요, 독대라고 쫄라대가지고 마지못해 독대가 이루어졌던 시점이에요. 이게 10월 21일입니다. 이때 한동훈이 요구했었던 게 뭐냐면 김건희 관련된 문제예요. 김건희 라인 전부 정리해라. 김건희 공개 활동 하지 마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3대 요구를 싹 다 무시하죠. 지금 보십시오, 눈에. 네? 때릴 것 같아요. 이게 무려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이에요. 네. 와, 한동훈도 지금 억울해가지고 형님 진짜 이러깁니까? 네. 저한테? 근데 이 시점이 10월 21일이잖아요. 이때는 이미 윤석열이 아까 10월 2일 보여줬잖아요. 10월 1일 국군의 날 그 충성파 그 4인방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한동훈을 거론하면서 계엄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리고 10월 14일서부터는 그 노상원의 명을 받아가지고 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일날 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납치해 올 이 특수 임무 요원들을 선발까지 작업이 들어갔던 때예요. 10월 14일이. 그러면 10월 21일 날 이때 윤석열이 한동훈을 만났을 때는 머릿속에 계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계엄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 한동훈이 와가지고 김건희 여사, 이제 김건희 형수님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너 죽을래? 이런 표정이죠. 네, 이미 난 계엄하기로 한다니까, 자식아. 너도 체포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너 그렇죠. 알기나 해. 이러면서. 네? 네.
그 다시 시계를 돌려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한동훈이 이걸 모르고 결국 빈소음 면담하고 오고 난 뒤에 난 모욕을 받았어. 그래서 이틀 만에 당 간부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일 확대 당직자 회의를 열 거야. 야, 이게 자기한테 닥칠 운명도 모르고 저렇게 지금 네. 까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친한 한동훈의 이제 임 역할을 하던 김근식 위원장이 윤환 회동 이건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공적 의식을 치르는 거다. 헤어진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네. 두 사람이 아주 관계가 네. 극에 달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윤석열은 윤석열도 이때 10월 23일 23일이죠. 예. 돌 던져도 맞고 또 가겠다. 야, 예. 한동훈은 민심 따라 피하지 않겠다. 이런. 둘이 그냥 거의 지금 네. 극단의 상황으로 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한동훈의 저런 식의 압박이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사무치게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계기가 됐던 거죠. 네가 지금 나한테 이기겠다는 거야. 네. 계속 그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거야. 이때는 이미 계엄을 결심하고 정보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다 구체적으로 작업반들 다 준비시키고 하던 때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렇죠. 막 케이블 타이로 손 묶고 뭐 이런 거. 네. 네. 자, 그다음에 그리고 네. 한동훈의 그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라, 김건희 공개 활동을 자제하라고 하는 한동훈의 요구를 그 묵살하고 난 사흘 뒤에 김건희가 보란 듯이 다시 공식 일정을 재개를 합니다. 예? 이때쯤 되면 이제 김건희도 제가 볼 때는 계엄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저분이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다시 그동안에 이제 명품백 디올이나 명태균 뭐 게이트 이런 것 때문에 잠시 공개 활동을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15일 만이었던가요? 예. 김건희가 공식 활동을 재개한 게 폴란드 대통령 예,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거예요. 네. 13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얼굴을 가려주신 거죠? 실수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렇게 김건희는 보란 듯이 한동훈이 대발 이제 형수님 좀 그 공식 공개 활동 하지 못하게 자제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보란 듯이 하고 우리는 계엄할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퍼스트 레이디,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공식 형부를 재개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 이거 오늘 제일 키포인트죠. 네. 그런데 갑자기 네. 중남미 다자회의 참석에 불참을 합니다. 김건희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기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 불과 그 일주일 전이죠. 한 10월 24일 그러니까 뭐 한 2주쯤 되나요? 네. 2, 3주 전에 해도 이렇게 그 한동훈의 그 공식 활동 재개를 좀 삼가해달라고 한 요구를 뿌리치고 저렇게 공식 활동을 재개하면서 했던 김건희 입장에서 이 남미, 중남미 그 다자회의 순방 얼마나 폼나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대통령이다 실질적인 예, 그런 걸 과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도 김건희가 불참했단 말이에요. 네. 이때는 뭐 그러니까 이 김건희에 대한 그 비난 여론, 국민적인 어쨌든 비난 여론을 좀 의식해서 몸을 좀 낮추나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김건희의 심리를 너무 몰랐던 거죠. 그렇죠. 예.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네. 몸이 안 좋은가? 뭐 이러고 네. 넘어갔는데. 몸이 안 좋거나 심기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국민적인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 자기가 본인이 조금 공식 행보를 좀 삼가하거나. 그런데 아까도 봤더지만 이미 한동훈하고 그 한동훈을 모욕을 줘서 쫓아내고 난 뒤에 당당하게 폴란드 정상회담 통해 가지고 다시 공개 행보를 재개하고 난 뒤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제 사진 얼굴이 가려져 있었는데 예. 공식 석상에 드러냈던 그때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불참할 리가 없어요. 예. 뭔가 병고가 생겼던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11월 14일이 마침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세 번째 특검법이 통과된 때예요. 그때. 예. 김건희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복수심이 활활 타오를 때죠. 예.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
네. 11월 14일 그 남미 순방에 따라가지 않았던 그날부터 한 4일 전이죠. 네. 그 11월 1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계엄 세력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작업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문상호가 이저 애기보살 노상원으로부터 하는 일을 잘 도와 달라고 그 김영현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리고 이 정보사령부에 돌아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김영현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거죠. 이거 11월 10일 날이에요. 네. 그리고 11월 24일서부터 포고령 작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김건희 씨가 저 중요한 시기에 11월 14일서부터 5박 무려 8일이에요. 저 일정이. 5박 네. 8일간을 윤석열, 김건희 씨 두 사람이 다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계엄 사령부가 통째로 공백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 해외에 있으면서 그 뭔가 계엄 준비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하거나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5박 8일 갔다 오고 나서는 또 시차 적응 때문에 네. 또 한 일주일 정도 좀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5박 8일 동안 김건희 씨가 사실상 윤석열을 대신해서 계엄 사령부, 최고 사령부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김건희 씨가 그 남미 순방을 따라가지 않은 그 시점에 네. 통화 내역이나 김건희 씨가 누구랑 만났고 누구랑 대화를 했고 이런 것들이 네. 수사 대상에 다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과연 11월 14일서부터 이 윤석열이 그 남미 순방 갔던 5박 8일 동안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11월 14일서부터 5박 8일이면 생각해 보세요. 네. 이때 김건희 씨가 뭘 했는지를 밝혀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김건희 씨는 계엄 사실 사전에 몰랐다라고 하는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서 거꾸로 저희들은 김건희 씨는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계엄 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계엄 실행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던 11월 14일부터 5박 8일 동안 이게 8일간이죠 말하자면 네. 윤석열이 없던 8일간 과연 뭘 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